이 조주빈 한 명을 악마화하는 언론 보도가 흥미거리 위주로 가다 네. 보면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십성 기사들이 나오면 이게 마치 하나의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짐승, 늑대, 악마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위험한 것은 그냥 조주빈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건데 짐승, 악마, 늑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별하는 순간 아, 저런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할 때도 씻을 수 없는 상처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는 회복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리고 가정파괴 범죄의 경우엔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고 그걸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식의 보도는 이런 식의 성범죄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자제해야 합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론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둥 빵빵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름이에요? 배 소장님? 아니, 반팔을 입고 날씨가 나오셨어요? 많이 더워져가지고 갑자기. 네. 네. 반팔 입으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예 뭐 벗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아, 큰일 나고요. 그건 네. 조금 넣어두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이시는 분들이 사랑해요 뚱커벨 우유빛깔 뚱커벨 그러시네. 역시 이게 네. 노출의 팬이 계절이 많아, 되니까 늘으셨어. 우유빛깔 뚱커벨 네. 우유 많이 마시겠습니다. 올리비아 권님. 네. 네, 오늘은 저 미국의 무제한 돈 풀기하고 올림픽 연기한 거하고 엠번방 조주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오랜만에 세계 증시가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특히 뉴욕 증시 다우가 11.37% 상승을 해서 2만 선을 회복을 했고요. 퍼센트 기준으로는 1933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지수도 몇 년이요? 몇 년 이후? 1933년 이후. 우와. 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때 이후 처음이고요. S&P 지수도 9.38% 상승,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나스닥도 8.12% 올라서 다우와 S&P 모두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찍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33년 이후면 뭐 저희 어머니들 태어나기 훨씬 전의 역사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유럽 증시도 많이 오른 데는 두 자릿수, 그 적게 오른 데도 뭐 8% 9%씩 올랐으니까요. 네.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933년이면 뭐 대공황 때 아닌가요? 대공황이 1929년이죠. 29년부터죠. 그러면 그 대공황의 대공황, 여파가 네, 남아 여파가 있던 남아있던. 당시였죠. 네. 네. 대공황이 끝났을 때일까요? 33년이면? 여파가 남아 있고 아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음. 굉장히 그 후유증이 좀 있었을 당시로 기억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보고 네. 배 소장님,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이 돈을 푼다는데도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요인이 뭐예요? 미국 의회와 또 G7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규모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될까? 근데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지금 빠른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이죠. G7에서의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처 움직임. 그러니까 독일이 G7 또 유럽 경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아니겠습니까? 주도 국가인데 독일에서도 심지어는 GDP의 10% 이상을 경기 부양 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바주카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쏘아대는 것이 바주카포거든요. 바주카포 같은 경기 부양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정치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대한 것이 정치에 반영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겠구나. 미국 정치를 부양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걸 이른바 우리가 헬리콥터 위에서 막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한다고 그래서 네. 헬리콥터 머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네. 막 네. 돈풀기를 살포하듯이 하는 것을 헬리콥터 머니 네. 밑줄을 한 10줄은 쳐야 될 것 같고요. 밑줄 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네. 한 별이 10억만 개. 와.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연준 의장 중에는 돈풀기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닛 앨런 연준 의장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돈풀기 싫어해요. 네. 그런데 벤 버냉키라고 유명한 돈 살포쟁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분은 남자죠. 여기 수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막 하도 살포를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 버냉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헬리콥터 머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경제가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려질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재테크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배 소장님, 네. 미국 그 투자은행에 왜 금만 싹스한 데 있죠? 네. 골드만 삭스. 그죠? 네.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금을 사 모으래요. 이 금을. 어려운 시기에. 네. 재테크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제가 금리가 많은데. 금리가 많아요. 네. 벌려보세요.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을 돌보게 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돌보듯이 하라. 금을 금보기를- 사놓으라는데 뭐 돈이 금보기를 있어야 사놓지. 네. 돌같이 하라. 네. 또 하나는 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인데 헬리콥터 머니를 미국에서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 하늘에 헬기가 지나갈 때 네. 소리가 들리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헬기를 쳐다봐야 헬기를 되겠네요. 한번 쳐다보는 거 어떨까? 혹시 네.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후속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에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자, 박 기자님 이렇게 네. 양적 완화라는 게 뭐 무한정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인플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상황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충분히 물건이 공급이 안 될 때 네. 이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공급 측면의 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막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글쎄요,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뭐 경제 전문이시니까 알겠고요. 오늘 주식시장 어땠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도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3%대로 상승을 했고요. 오후 1시 반 넘어서는 양시장 모두 4% 넘어갔다가 2%로 다시 추락하는 듯 했다가 지금 방송 직전에 보니까 코스피는 다시 4%대로 진입을 했고요. 환율의 경우에도 어제보다 10원 넘게 떨어진 상태에서 12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개미 투자자들이 이기기가 어렵죠. 이 정보가 딸리니까요, 아무래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장대비가 내리겠네요. 유튜브 청취자가 네. 뚱커벨 목도리는 어디 갔어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좀 버렸습니다. 아니 소독하고 다시 빨아서 쓰면 되지 왜 버려요? 그걸로 임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네. 또 청취자 무겁당 두 분 반갑습니다. 무겁당 입당하려고 버터를 엄청 먹고 있습니다. 살찌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폭식 캠프 한번 떠나셔야죠. 무겁당 가입 조건입니다. 네. 네. 무겁다고 당원으로 입당할래용. 예. 네. 예. 무겁당입니다. 무겁당. 네. 무겁당 당원으로. 예. 비례대표는 다 끝나가지고요. 아닙니다. 아직 저희는 기회 남아 있어요. 1번은 박연비 기자 아닙니까? 토론으로. 그렇죠. 오늘은 저 박연미 네. 기자 1번 비례대표 네. 후보로 하고요. 네. 무겁당 입당하시고 싶은 분 문자로 남겨주세요. 무겁당 입당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본 올림픽 연기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배 네. 시장님. 결국 1년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취소냐 연기냐 이 갈림길에서 연기로 결정이 됐고 약 1년여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베 총리 참 이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씁쓸했을까요. 하지만 IOC 바허 위원장과 함께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없죠.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올림픽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본인의 재선 가도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를 했다 그렇겠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전례가 있어요.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전쟁 때였습니다. 1차 대전인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이 취소가 됐고요. 네. 1940년 2차 대전에서 이 도쿄 올림픽이 또 취소되게 됐습니다. 예. 1944년에는 런던 대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차 이차 세계 대전이 세계대전 중이라. 와중이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이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도쿄도가 집행했거나 집행할 예정인 예산만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 국가 차원에서는 한 35조 원 된다고 하는데 예. 1년 연기를 하면 각종 인건비 포함 시설 유지비가 한 7조 원 가까이 들어갈 거다. 이런 우리 이야기도 돈으로 있고요. 이제 7조 원 정도 손실이 네. 예상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예상이 된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계권료, 그렇죠. 마케팅, 광고비,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환불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입장료 환불이 안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일단 모르겠고 최대 올림픽 TV 중계권사인 미국의 NBC TV 이쪽에서도 지금 올림픽 광고를 이미 1조 원어치 이상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은 IOC 최대 고객인데도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동의하겠다 해서 사실상 마쿠에서는 NBC까지도 오케이를 하니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삼성전자, LG전자도 악재죠. 그렇죠. 8K TV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려던 찰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 장이 하나 사라진 겁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간 셈이 됩니다. 박연비 기자가 얘기했듯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은 또 TV를 삽니다. 다 바꾸거든요. 더 큰 사이즈의 더 화질이 좋은 TV를 네. 바꾸면 여기에 다량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 경제에서 반도체 경기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었는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평창올림픽이나 러시아 월드컵 있었던 2018년에 네. 세계 TV 판매량이 전년 대비 600만 대 이상 그럼요.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가 올해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또 그런 게 예, 네. 악재예요. 또 네. 이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 그렇지 또 선수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했던 선수들 선수들. 여기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4년 동안 컨디션을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내년에 지금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가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가 걸려 그렇죠. 있어요. 23살 만 23살. 그렇죠. 그렇게 제한돼 되면 있으니까. 그 1년을 이번의 경우에는 97년생까지 참가하게 해줘야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거는요 그 문제예요. 이렇게 하죠. 우리 네. 무겁당에서 배종찬 원내대표가 네. 해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피파 축구회장 이름이 뭐죠? 글쎄요. 전화번호 알아요? 글쎄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축구 올림픽 대표팀만큼은 1년 그냥 더 연기해서 가는 걸로 네. 하자고 제안을 한번 하세요. 좋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무겁당이 1당이 되면 네.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총선 공약으로 하죠. 아메리카나이로 세달라고. 좋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N번방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그 이 조주빈 N번방 박사라는 친구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되면서 언론에 얼굴과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육성 별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 네. 네. 악마의 삶을 뭐 다들 청취자분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네. 참 뜬금없더라고요. 너무 악마의 뜬금없습니다. 삶을 멈춰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듯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 얘기하듯이. 말문이 막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뻔뻔하게 본인의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네. 왜 그 사람들 각종- 이름이 왜 나오는 거야? 각종 이렇게 억척이 나오죠.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이런저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일로 피해를 입었을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사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피해자들한테. 먼저 나와야 되죠. 예. 그런데 무릎 꿇고 사죄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도대체 이런 정치적인 성격의 발언을 하는 거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도무지 나와 있는 장면에서도 머리에 무슨 큰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는지 지금 그것도 어떤 목에는 무슨 뭐 목 보호대 같은 거 네. 그런 걸 차고 나왔더라고요. 진정한 사죄의 낯빛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분노케 하고 격앙하게 만드네요. 그래요. 그 박연미 기자님, 이 조주빈 한 명을 악마화하는 언론 보도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얘기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네. 말씀드렸는데 본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또 계속 흥미거리 위주로 가다 네. 보면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십성 기사들이 나오면 이게 마치 하나의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사람이 저지른 마땅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잘못된 일,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일반적인 누구라도 가해자나 피해자나 가담자,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짐승, 늑대, 악마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위험한 것은 그냥 조주빈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건데 짐승, 악마, 늑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별하는 순간 아 저런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할 때도 기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다소 그 수사적인 표현인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는 회복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리고 가정파괴 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피해자인데도 이걸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식의 보도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실 되게 만연해 있는 이런 식의 성범죄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자제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들은 육성 있잖아요. 이 조주빈 이 사람이 얼굴 공개하기 직전에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나온 발언이 아닐까.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렇죠. 영웅 심리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말 섞을 사이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국회에서 N번방 사건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까? 오늘 있었습니다. 10시부터 과방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정부 부처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N번방 관련 정부 조치 또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음란물 단속 규제 현황 등을 점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논의를 다 끝낼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 네. 이미 11월에 이 일이 있었고 1월 달에 국회 청원도 있었고요. 이것을 그럼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회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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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인 득 퀴즈 드립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2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수송기로 구호물자를 떨고도 국민에게 돈을 내주는 것을 경제 용어로 이것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연미 기자. 네. 머니 좋죠. 좋죠. 어디에서 살포해 주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살포해주면 좋을까? 그 문제 뭐니? 이 힌트 뭐니? 네. 자, 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밑줄 쫙 쳤고 그 네. 별이 몇 개였죠? 10억만 개. 별이 10억만 네. 개인데 비행기 아니면 뭐 헬리. 그렇죠. 아 머니는 아무데나 있어도 좋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